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 측량학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천 측량이에요. 자, 하천 측량은 0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평면 측량의 범위부터 볼 텐데 범위를 보기 전부터 측량의 순서를 알아야겠죠. 하천 측량의 순서는 일단은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답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획, 답사, 선점, 조표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측량이 거의 불변의 진리인데 이거보다는 뒤에 있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자, 뒤에 어떤 거라냐? 일단 쉽게 얘기해서 XY 좌표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Z 좌표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유량을 구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 엄청 쉽죠? XY는 뭐예요? 그죠? 평면을 나타내는 좌표계란 말이에요. 그럼 평면을 나타내는 측량에 대표적으로 다각 측량, 삼각 측량, 그리고 삼변 측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평면을 나타내는 측량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Z축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다? 수준 측량이라고 보시면 돼. 야, Q는 뭐예요? 다 아시죠? 유량. 자, 이런 순서대로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평면, 그 다음에 수준, 그 다음에 유량 측량을 한다. 순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평면 측량부터 볼 텐데 평면 측량은 이제 범위가 중요하겠죠. 자,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어떻게 나눈다? 그렇지. 유제부와 무제부로 나눈다. 자, 무제부 같은 경우는 무슨 차이다? 제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유제부와 무제부를 나눕니다. 유제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눈다? 그치. 여기 제외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방 뒤에는 제내지 양쪽을 나눕니다. 그럼 이제 범위를 어떻게 측량할 것이냐, 평면 측량을. 자, 제외지 같은 경우는, 그치. 언제 홍수가 또 범람할 수도 있고, 물이 언제 찰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체 구역을 우리는 다 측량을 해줍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내지 같은 경우는 뭐야? 300m 정도를 더 측량을 해준다. 평면 측량을 해준다. 이겁니다. 홍수가, 그러니까 즉, 이걸 제방을 넘어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 300m까지는 고려를 해줘서 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제외지와 제내지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외지는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무제부는 뭐냐라고 하면은 무제부 같은 경우는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자, 당연히 제방이 없기 때문에 제내지 제외지 나눌 수도 없어요. 그럼 과거의 데이터는 뭐냐? 야,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어요. 그럼 과거에 홍수가 난 범위에서 몇 미터를 더 넓게 한다? 100m 정도 넓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끼리 헷갈리게 숫자를 바꿀치기 할 수도 있고요. 요즘 최근에 나온 문제는 어떤 거냐? 그쵸. 홍수가 영향을 주는 구역보다 조금 넓게 하죠. 얼마나? 100m 넓게 하는데 이거를 좁게라고 바꿀 때가 있어요. 낚이시지 말고요. 당연히 홍수 범위도 넓게 더 측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유제부는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제외지와 제내지에 대한 범위를 측정한다.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제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위 관측소의 위치입니다. 자, 수위 관측소의 위치도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근데 제가 학원 강의 때는 뭐라고 했냐면 수위 관측소의 위치는 여러분들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절대적으로 맞아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는 문제야, 측량에서는. 자, 그럼 관측이 쉬운 곳,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관측이 쉬운 곳, 그리고 유속의 변동이 심하지 않고 상하류 약 100m 정도, 100m만 동글뱅이 치시고 좀 기억만 해주세요, 직선인 곳. 자, 유속의 변동이 당연히 심하지 않아야지 정확한 우리가 수위를 관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하 및 하상이 양호하고, 그쵸, 새굴이나 퇴적이 적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하저 및 수위의 변화가 적은 곳인데, 자, 이게 바로 틀린 보기로 가장 많이 나오는 보기 중 하나예요. 자, 엄청 출제 많이 됐었죠. 자, 어떻게 나오냐면 뻔뻔하게 어떤 틀린 보기로 나와? 다양한 수위를 잴 수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수위는 정확하게 한 곳을 정했으면 딱 그 하나의 값을 정할 수 있게 그렇게 딱 관측이 쉬운 곳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저의 및 수위의 변화가 급한 곳, 적은 곳이 아니라 적은 곳이어야죠. 많은 곳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틀려요. 소용돌이 역류 및 저수가 적은 곳이죠. 당연하죠. 홍수시에도 읽음이 쉽고 유실 이동에 파손의 염려가 없는 곳.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뭐든지입니다. 관측소, 수위를 우리가 구할 때는 무조건 잔잔한 호수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다. 잔잔한 호수는 어때요? 그쵸? 수위 관측하기 딱 좋죠? 어디든 그렇습니다. 자,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심천측량입니다. 자, 심천측량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천측량은 이게 어떻게 보면 Z축, 즉 수준측량을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수준측량의 일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심천측량은. 자, 근데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어떤 장소에서 수위 관측하기 좋냐면 절대 홍수나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럼 얘도 잔잔한 호수에서 당연히 관측하는 게 측량하는 게 가장 좋겠죠.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수심 측정 장치라고 나와 있는데 자, 로드 레드 음향 측정기라고 나와 있어요. 자, 로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약 5m에서 6m 정도 범위를 측량할 때 자, 젓가락 같은 걸로 그냥 얕은 물을 이렇게 그쵸? 얕은 물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보다 좀 더 깊으면 어떻게 흑추를 달아가지고 그쵸? 측심추 같은 걸 달아가지고 좀 더 길게 만들어서 좀 더 찔러본다고 보시면 돼. 자, 당연히 유속은 크지 않아야 되고요. 6m 이상이고 근데 레드 범위보다 더 큰 곳 약 30m 이상의 곳은 어떻게 한다? 음향 측심기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자, 막 5, 6m, 6m, 30m 이렇게 범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자, 로드는 얕은 곳에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레드 같은 경우는 로드가 하지 못하는 더 넓은, 더 긴 범위에서 사용을 하고 자, 음향 측심기는 레드보다 더 높은, 그쵸? 높은 범위에서, 긴 범위에서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막 나왔었어요. 근데 뭐 어렵지 않죠. 로드, 레드 음향 측심기를 생각하시고요. 음향 측심기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V는 뭐라고 그랬죠? T분의 EH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도 같은 경우는 시간분의 거리인 건 아는데 그래 너 시간인 건 알겠어. 근데 거리가 왜 EH냐라고 물어보면 절대 헷갈리지 맙시다. 자, 음파가 전달해지는 속도를 한 번, 두 번 왔다 간 것 때문에 EH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얘가 아마 틀린 보기로 뭐가 나왔냐면 홍수나 유속이 빠른 곳을 딱 측량하기 좋다라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틀린 보기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는 문제였죠.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심천 측량보다 수준 측량을 나타내는 측량이고 로드, 레드, 음향 측심기가 있고 그리고 홍수와 이런 유량이 빠른 곳에 유속이 빠른 곳에서는 절대 관측하기 힘들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조금 간단하게 기억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천의 평균 유속입니다. 하천의 평균 유속은 그쵸 상당히 제일 잘 나오는 문제. 하천 측량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나왔는데 수리수문학에서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게 실제 유속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평균 유속으로 우리가 맞췄을 때 이게 맨 처음에 만나는 직교하는 점이 바로 0.6H 그렇죠. H의 0.6에 속하는 높이가 그렇죠. 유속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1점법을 따지면 V 0.6이라고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자, 2점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2분의 1 V 0.2 플러스 V 0.8을 사용한다. 자, 0.2H일 때 유속과 0.8H일 때 유속을 어떻게 한다? 평균화한 값을 바로 2점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점법 같은 경우는 0.2와 0.6과 0.8과 0.6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V 0.2 플러스 V 0.6 플러스 V 0.8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래 분모는 3이 당연히 맞겠지만 어디에 가중치를 좀 더 둔다? V 0.6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난 여기에 가중치를 좀 둘게 라고 해가지고 1, 2, 1 해서 3이 아니라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점법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 문제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바로 3점법이 되겠다. 그래서 1점법, 2점법, 3점법 이 세 개는 무조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1점법, 2점법, 3점법인데 단순히 3점법으로 푸시오라고 문제가 출제될 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4점법은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사실상 출제되는 문제는 1점법, 2점법, 3점법, 4점법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3점법까지는 무조건 식을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잘 나와요. 하천 측량에서. 자, 이제 지금까지 하천 측량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하천 측량은 양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한데 그리고 홍수시에 만약에 사용하는 기구 뭐 무슨 부자를 이용하시오라고 하면 홍수시에 무조건 사용하는 건 뭐다? 표면 부자가 되겠다.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자, 수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관련이 있다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자, 하천 측량은 양이 별로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적은데 왜 공부를 많이 해요? 라는 것보다 책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게 한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주셔도 웬만한 문제, 필기의 문제는 다 푸실 거라고 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